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대기업이면 전기차 충전 시장에 거의 다 뛰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말씀드리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예, 저희 경제 토크가 뭐 2차 전지 토크인 것 같아요. 계속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죠.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충전기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다양한 얘기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못 갔던 거 앞으로 이제 뜰 쪽은 일되면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이나 그죠? 그 전에 사실은 충전기 시장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요즘 뭐 여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충전 시장은. 네.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돈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대기업이면 진짜 이쪽 전기차 충전 시장에 거의 다 뛰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다. 아,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충전기 이제 설치도 하지만 이제 뭐 관리 유지 보수 그렇죠. 또 이제 뭐 충전소 운영하면서 네. 이제 충전 그 사업자로서의 규모의 경제가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진입 장벽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소 뭐 대기업이 아닌 뭐 작은 기업들도 진출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관련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좀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말씀드리면은 네. 현대차가 그 사진 보셨나요? 그 기아의 오토랜드 화성 공장에서 네. 이제 정의선 회장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뒷배경으로 태극기 있고 음. 네 거기에서 그 사진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태극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2030년에 뭐든지 2030년이군요. 네. 기본으로 2030년, 2050년. 2050년 되면 나이가 몇 살 되는 거야? 뭐 어쨌든 2030년이 중요하다. 네. 30년은 뭐 그때도 동안이실 것 같습니다. 30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생산 계획량을 밝혔죠. 자동차. 네. 네. 근데 작년에도 좀 밝혔는데 작년에도 2022년에도 우리 2030년에 네. 뭐 국내에서 144만 대, 글로벌로는 323만 대 생산량 높일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목표치 그걸 올렸군요. 올렸어요. 그래서 국내는 144만 대에서 156만 대, 또 글로벌로는 323만 대에서 356만 대로 밝혔고 그러면 생산량을 키운다. 그에 따른 관련된 부차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아직 수치는 안 나왔지만 2025년에 국내 초고속 충전기를 3,000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초고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완속 충전기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줄 서서 한참 놀아야 되는데 그죠? 네. 초고속으로. 네, 그래서 뭐 자율주행도 레벨이 있는데 이 충전기 쪽에서도 레벨 1, 2, 3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완속 충전기는 레벨 2인 거고 그러니까 4-5시간 필요한 거죠. 완충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레벨 3가 한 20분 안쪽으로. 그게 이제 급속 충전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국내에서도 2025년에 3,000개를 구축하겠다. 이런 수치가 이제 나올 정도 되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인프라가 커지면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도 뭐 전기차 충전기 관심 필요합니다.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가네요. 뭐 3월 말 4월부터. 그래서 국내에서 2030년에 현대차 그룹이 생산량 목표치를 높인 거 그게 전기차 네. 충전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또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제 배출 규제 관련된 뉴스인 거죠. 네. 그래서 2032년에
세대 중에 2032년에 여긴 30년이 아니라 32년. 32년입니다. 네. 그래서 2년 더 썼네. 네, 전기차 신차 네. 세대 중에 2대가 전기차여야만 네. 할 거다. 예.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공급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충전이 필요하잖아. 충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쪽 관련돼서 약 10조 원을 네.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2030년 가면은 또 이것도 2030년이에요. 근데 충전기가 77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2가 70만 개, 그리고 레벨 3가 7만 개가 필요하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2030년에 갔을 때 한 3,250억 달러, 그래서 한 4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충전기가 이제 막 단계별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단계별로 성장하는 건데 다만 이런 거는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뭐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셀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들이 뭐 전 세계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선 최고 아닙니까? 근데 충전기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면 뭐 해외 수요보다는 일단은 국내 수요 내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느냐, 그죠? 맞는 거죠? 네, 내수 쪽도 맞추는데 네네. 지금 미국 쪽에서 네. 지금 충전기 시장에 미국이 약 한 10조 원을 투입할 거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북미 쪽, 네.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하려는 회사들도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전기차 충전기 관련돼서 한 10개 넘게 관련된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좀 해외 쪽과 관련된 기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랑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뭐 북미 쪽 관련된 뭐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최근에요.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었죠. 네. 그래서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이 그때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도 네, SK 시그넷 그게 회장인지 관련된 분이 함께 갔어서 아니야 매출이 크지 않은데 왜 하필 SK 최태원 회장이 갈 때 함께 따라가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죠. 네, 그래서 시그넷은 이제 코넥스에 있어서 거래는 할 수는 있어요. 시그넷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기업 얘기를 해볼게요. 충전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볼까요? 네. 정말 많은데요. 음. 정말 많은데 두 개를 네. 좀 말씀드릴게요. 압축하면 좋아요, 우리는. 네. 네네. 네. 일단 첫 번째 네.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네, 다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네네, LS 일렉트릭인데 일단 전기차 충전 세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전기차 충전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ESS 모멘텀이 있고 또 자동화 관련된 쪽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LS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LS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LS 관련돼서도 뭐 리포트나 뭐 관련된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거? 주식은 네. 며칠 안 보다 보면요, 그죠? 네. 한 열흘만 안 보면 훅 오르고 떨어지고 그죠? 네. 근데 저렇게 중장기로 좀 초점을 맞추면 네. 지금 오른 거는 네, 하여튼 네. 네. 그 LS가 LS 그룹이 지금 향후 그 계열사별로 전기차 밸류 체인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까지 지금 진출을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전구체, 네, 전구체 사업 진출하겠다. 그건 LS에서. 네, LS에서 목표도 밝혔고 그리고 이제 LS가 2030년에 이제 2030년입니다. 2030년에 니켈 그 6만 톤을 생산하려는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또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LS가 LSMNM이라고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M&M은 초콜릿 브랜드 아닌가? M&M은? 갑자기 초콜릿 먹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 LS 니코동 재련 있죠. 예. 그게 예. LSMNM으로 변경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M 요 두 개가요. 예. 하나는 메탈, 하나는 머티리얼이에요. 머티리얼이겠구나. 그래서 네. 메탈과 머티리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우리가 고객사한테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사가 될게 이런 사명 변경이 됐어요. 네. 근데 LSMNM이 작년에 이제 100% 종속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LSMNM 참 발음이 힘드네요. M&M. 네, M&M이 출자한 회사가 있는데 토리컴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쪽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광산 사업이고 작년에 리사이클링으로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토리컴부터 시작을 해서 토리컴, LS, M&M, LS 그래서 LS가 2030년에 니켈을 6만 톤을 네. 지금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S가 이래? 그럼 LS 계열사 중에서도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제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계열사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LS 이제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항상 저 앞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LS 일렉트릭 지금 전기차 보면은 3월달에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3이 열렸고요. 그렇죠. 예. 또 같은 기간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좀 이렇게 관련된 이렇게 뭐 포럼이나 행사가 있었는데 LS 일렉트릭이 인터배터리 2023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를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은 전력 반도체를 적용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LS가 전력 쪽에 좀 강하잖아요. LS 일렉트릭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근데 이게 변압도 되면서 직류 교류 전환까지 되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전기차 교류 이제 뭐 그런 관련된 뭐 기기도 필요 없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ESS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ESS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죠. LG 엔솔에서 최근에 그 북미 쪽에다가 ESS 이제 LFP 배터리 전용 공장을 맞아요. 증설한다고 했고 그렇죠. 또 이제 테슬라도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40기가와트시 이제 ESS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네. LS 일렉트릭이 4월 초에 영국에 1,2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전기차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폭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6불화 인산 리튬 같은 경우는 한 75% 하락했다고도 하는데 요게 ESS 생산에 필요한 게 리튬이에요. 네. 근데 리튬 가격이 하락했어요. 지금 ESS에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2023년, 2030년까지 ESS 성장률이 연평균 한 30%, 35%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에서 요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네.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세 번째로 뭐 자동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LS 일렉트릭 자체가요. 작년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쪽 자동화가 한 17.5%를 차지합니다. 근데 자동화도 매출 비중이 20%도 안 되는데 뭐 중요한 거예라고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네. 뭐 대기업에도 그렇고 중소기업에도 좀 맞춤형 관련돼서 진출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화 기술 쪽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해서 네. LS 일렉트릭은 전기차 충전, ESS, 자동화 기술까지 좋습니다. 네, LS 필요하다는 일렉트릭 1+1 LS까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게 전기차 충전까지 연결이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솔루엠. 솔루엠. 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요 옐로우칩 종목이고 네. 요거 두 개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전기차 충전, 네. 두 번째가 2차 전지 재사용 쪽.
재사용. 네, 그러니까 재사용이 이제 광물과 관련돼서 뭐 재활용 쪽이 아니고요. 진짜 뭐 잔존 뭐 얼마나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 네, 그걸 뭐 수명에 따라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걸 측정해주고 뭐 네네. 이런 거죠. 네, 네. 그쪽에 네. 그 광물이랑 상관없다는 네, 거,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솔루엠이 원래 지금 2022년까지는 이제 ESL 그 전기 가격 전자 가격 표시 네네 맞아요. 네. 네. 이제 마트에 가면 이렇게 네네. 표시되어 있는 거. 네, 3위였는데 전자 가격 표시기. 네네. 최근에 이제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2위 사업자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기차 충전에서 말씀드리면은 2년 전에요.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2년 전에 2차 전지 기업인 SICell을 네. 인수를 했습니다. 예. SICell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전기차 충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가 전기 그 2차 전지 재사용과도 관련돼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네. 2년 전에 인수를 했고 그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원익 P&E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솔루엠이 네, 작년 9월에 원익 P&E와 그 충전기 파워 모듈 네. 개발 또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SICell 인수, 원익 P&E와의 MOU 체결 그리고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멕시코에서 이제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네. 목적은 네, 북미 쪽에서 커지는 전기차 충전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네, 하나도 빠짐없이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볼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충전기 쪽도 이제 봐야 된다. 그 내용하고 주목해 볼 기업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솔루엠 두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